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냥 다 남기겠습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들 지금은 뒤에 사이클 그냥 배워두세요.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니까 제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시간 때우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어떤 임하는 자세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제는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 양상이 지금 조금 엉망인 경우가 좀 많은데, 다음 주 과제는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들 따로 불러서 과제를 다 시키고 어떻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과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조금 다, 왜냐면 지금 이때 안 잡으면 정말 시간 지나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내가 뻔하게 아니까 나중에 엄청 고생하고 고민한다는 걸 여러분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 늦었다는 이야기라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고2 때 수업했던 친구 중에 학교 밝히기 그러는데 밝혔네 방금. 그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애들이 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지금 성적이 완전 잘 나오고 있고요. 한 친구는 고2 때와 성적이 똑같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친구였거든요. 점수 똑같았어요. 거의 4등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맨날 남고 시키는 거 하고 하려고 그냥 빠락빠락 버티고 있었고요. 한 친구는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면서 이번 주 좀 아파서, 이번 주는 수학학원이 뒤에 있어서 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다가 고3 때 딱 시작을 했어요. 점수 안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 엄청 부유하면서 남학생인데 얼마 전에 나하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울더라고요. 진짜 속상하다고, 자기가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때 왜 안 잡아줬냐고.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싫고 누군가는 좋다 뭐 이런 친구를 떠나서 분명히 여러분들 남고 하는 게 싫은 건 나도 100%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과제 다 압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이번 주는 딱 하나 6시 30분에 기상해서 과제를 매일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 여기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오실 때 나는 과제를 5일치 하는 건 난 너무 힘들다. 내가 공감하는 건 3등급 이하 4등급 친구들은 5일차 다 하는 건 진짜 빡센 거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이죠. 우리 8등급 친구도 수업 들었는데 그 8등급 애가 여러분들 내 지문을 하루에 한 지문 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라면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씩 하다가 한 달 지나서 2달쯤 안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지문씩 바꿨고, 그리고 정상 궤도까지 올리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예전에 한 지문씩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4지문 하고 있잖아. 근데 예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하고 싶다고 욕심이 바뀌더라고. 마인드가 바뀌더라고. 그리고 하루에 8개씩 7개씩 하고 나니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개수 여러분들 절대 시간 비례는 여러분 당연히 성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밀린 친구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몰아서 한 게 티가 나요 여러분들. 사실 딱 글자 보면 여러분들 이 느낌 바로 오거든요. 아까 내가 신화실 나갔을 때 얘 몰아서 했다. 이거 쌤 어떻게 하는데 글자 필체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더라도 약간 필체를 좀 다르게 하면 내가 하도 과제 검사를 많이 봐가지고 과제를 많이 봐가지고 이거 언제든지 다 이 느낌이 와. 근데 나한테 또는 조교사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정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내 지문을 하는데 등급이 조금 만약 낮다면 오늘 갈 때 이야기하세요. 쌤, 내 지문 나 하루에 4지문씩 하는 게 너무 버겁다. 5일차니 버거니까 나 4일차까지는 약속하겠다. 3일차까지는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괄적으로 과제 조정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등급 좀 낮은 친구들은 그렇게 좀 낮게 하고, 여러분들 또 등급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현행대로 하고, 그래서 좀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을 할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91페이지에 칠판에 있는 거 바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작품에서 감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의 해석과 감상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적으세요. 크게 두 가지. 보기가 없는 경우와 보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기가 없는 경우와 보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석의 감상에서는 딱 두 가지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주제. 상황에 대한 반응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어서 여러분들 정답의 모든 결정 문제는 문맥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문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주변 글자만을 가지고, 주변 글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글자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글자만으로. 그랬을 때 통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절대적 100%는 아니에요. 통상 보기가 없는 경우에서는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기 때문에 표면적이고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다시, 통상적으로 깊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게 여러분들 깊게 출제하는 순간 복수정답 나타납니다. 이 케이스가 보통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A반 쌤하고 B반 쌤하고 내신을 할 때 여러분들 약간 해석하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반 쌤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A라고 이야기했는데 B반 쌤은 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둘이 싸우면 보통 이기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기긴 해요. 뭐 여하튼간 여러분들 보통 그렇고, 젊은 쌤 보통 깨집니다. 그리고 쌤들 중에서 보통 30대 쌤, 이 처음에 30대 쪽 열정과 힘을 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다 바꿔볼게 뭐 이런 쌤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 찌개지고요. 그리고 50대 언저리 있는 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 노련미 있으신 분 되게 노련미 정말 잘해요. 학교에서 완전 진짜 인정받는, 와 수업 진짜 잘한다, 반해서 참고서를 정말 잘 읽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양극화의 쌤들이 많아요. 50대 쌤들 같은 경우. 그리고 40대 쌤들이 보통 수업을 제일 잘하시긴 할 겁니다. 나이상.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40대 쌤들이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해석의 논란이 좀 많아요. A반 쌤 이렇게 이야기, B반 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참고서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요즘 모든 학교들이 좀 다 공부를 다 많이 하시다 보니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에서도 똑같고 내신도 똑같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고, 그럼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읽어주셔야 되고, 이 말의 전제는 있는 그대로 읽는 게 목적이다. 근데 보기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깊게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보통 있잖아요.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도 보기 있는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보기 없는 문제보다. 그러니까 보기 없는 문제가 무조건 쉽다 이 말은 아니야.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있는 문제가 무조건 어렵다는 것도 아니야. 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통상이에요. 통상 작품의 설명을 하는 이 내용들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설명이 나타나는 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요 비교와 관련되는 건 참고로 거의 요즘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거 거의 학교 내신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선생님들이 보통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는 거의 이 문제 내더라고. 이 비교. 뭐냐면 학교에서 가시리 작품 배웠어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갑자기 서경별곡을 끼워 들어옵니다. 또는 학교에서 가시리 작품 배웁니다. 위글의 상황과 정서에 비슷한 시조 5개 막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언어 영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나왔던 패턴의 흐름입니다. 보통 94에서 99 학번에 있는 학교생들이 이 문제 제일 많이 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난 보통 내신 수업할 때 학교생 나이에 따라서 내가 수업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적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A, B, C, D인데 쌤이 국어쌤이 3명이 4명인데 3, 4, 5, 6 나이대가 다 있으면 이제 2피고 되십니다. 그럼 이제 되게 까다로워져요. 뭐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상 학교 내신 책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는 완전 쉬웠다가 기말고사는 완전 어렵다. 뭐 이런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작품을 설명하는 보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얘 어떻게 되냐 이거. 보통 작품의 설명 보기는 여러분들 거의 정해진 룰이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거나 표현상의 특징인 형식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보기가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 내용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보기가 여러분 대다수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보기가 다음 시간에 보기 좀 자세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이런 보기가 나타났을 때 보기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핵심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시 핵심 정보를 파악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보기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정보가 나열되는 보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A와 B가 뭔가 달라지는 차이가 나타나는 보기, 대립적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의 어떤 이미지와 불의 이미지가 다른 어떤 대립적 이미지를 설정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하는 보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했던 말을 진술했던 내용을 재차 다른 말로 반복하는 이런 보기들을 재진술보기라고 합니다. 이런 재진술보기로 여러분들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는 건 작품의 어떤 보기를 내용 읽고 대략적으로 보기를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리. 비교와 관련된 작품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작품 자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작품의 어떤 주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가 작품에서 여러분들 작품 자체에서는 가시리가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갑자기 상춘곡이 나왔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상춘곡은 어떤 자연에 대한 경치에 대해서 봄을 완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리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인과 헤어진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죠. 주제가 다르다고요. 이런 다른 요소를 비교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위에 글에 있는 작품과 보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가에는 있는데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비교나 작품의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주제를 비교하는 보기나 또는 문학 개념이죠. 이 문학 개념을 비교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시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 다음 주에 보기가 있는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보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보기 문제 하나 정도만 좀 접근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 다 됐나요?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 두 지문 여러분들 하고 뒤에 한 지문 보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92페이지. 자, 92페이지 볼게. 가 작품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가에서 내가 만난 이중섭입니다. 잘 집중해서 잠깐만. 이거 아까 풀었지 너희? 1번 문제 답 찍어봐. 자기 1번, 2번, 3번 자기가 했던 답 찍어봐. 했니? 예. 자, 가의 이야기를 볼게. 내가 만난 이중섭이니까 화자가 이중섭을 관찰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강북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잠시만, 아내가 온다고 밑줄 쳐볼까? 야, 아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내 옆에 있겠나 떨어져 있겠나? 떨어져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 잠시만. 이 누구의 아내냐면 내 아내 아니야. 이중섭의 아내겠지. 상황은 뭐냐? 상황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내와 이별. 야, 아내의 부재라고 할까? 요 상황이지. 그 상황에 대한 반응 찾는 게 중요하다.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고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 편 한 편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자,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밑줄 쳐봐. 아내가 결국 왔나 안 왔나? 안 왔다니까. 그러면 오지 않은 아내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정서가 사실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 이 연습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1, 2 때 그래도 내신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빨리 와닿을 겁니다. 그래도 좀 했으니까. 근데 안 되는 현대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양한 작품을 스스로 좀 분석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거야. 자, 이어서 나 작품으로 갈게. 나 작품 여러분들, 외할머니네 뒤안 텐마루. 자,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2장만큼만 먹옷잎빛 텐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텐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들로 날이 날마다 칠해준 곳이라고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기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여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정확하게 시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뭔가 외할머니와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고 있다 정도는 느낌이 오겠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아마도 정서, 즉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올린다는 것은 그리움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서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텐마루를 찾아와서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합니다.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있는 이 텐마루. 텐마루 동그라미 쳐봐. 그럼 맥락상 텐마루는 뭔가 비치는 존재고 위에 1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거울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 텐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정석, 반응은 확실히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상황은 뭐냐라고 하면 상황, 과거, 해상이 되겠지.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반응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반응. 자, 1번 문제. 너희들이 풀었던 거고 한번 비교해봐. 1번 문제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느낌상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의 이중섭에게 끊어볼게요. 나의 거울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끊어볼게요. 그 거울의 빛을 형상입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거울의 의미부터 찾아보셔야 된다고. 그럼 거울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잠시만 이 거울은 여러분들 텐마루인데요. 내신 뭐 강조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텐마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작품의 제목이라고요. 사실 제목을 달리 묻는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잠시만 이쪽을 볼게요.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주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그럼 문맥을 그대로 주변 글자만 적어 볼게요. 그게 공감이 되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울의 의미는 뭐냐면 비치는 것이고, 그래서 텐마루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죠. 밑에서 넷째 줄 밑줄 쳐봐.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는 밑줄.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는 겁니다. 자, 내 얼굴, 외할머니 얼굴. 자, 봐봐. 여러분들, 작품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문맥은 난 주변 글자를 그대로 적은 거야. 누가 누구를 그리운다고 볼 수 있겠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적은 게 정서, 그리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하자.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하자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가 있을 것이고 여기 들어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확실한 건 얘가 얘를 그리워해야 성립이 된다니까. 절차 알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막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 우리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기계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이제 안정화되는 순간 현대시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져요.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에 누구라고 볼 수 있겠나? 빨리 찾아봐. 누구고? 이중섭 아닌가? 이중섭. 이중섭이 누구를 그리워하네? 안 해. 3번 선택지 동경이 아내를 그리워한다고? 4번 선택지 오답을 많았거든요. 바다가 아내를 그리운다. 공부용합니다. 바다가 아내를 어떻게 그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 여러분들 바로 날릴 수 있어야 된다. 자, 1번의 정답 1번 납득하시겠죠? 자, 3번 문제 바로 띄워놓을까요? 3번 문제.
자, 3번에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택지 텐마루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적 의미라는 것은 회상이라고 하면 끄덕일 수 있겠나? 회상. 밑줄 치고 회상이라고 적어봐. 공간적 의미는 밑줄 치고 텐마루라고 하면 적어봐. 그러니까 과거 해상과 텐마루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글자 한번 바꿔볼게. 시간적 의미 해상은 여러분들 상황 S라고. 오른쪽에 공간적 의미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목이라고.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2번 선택지, 여러분들 집 뒤안과 장독대는 끊어. 잠깐만, 주제 들고 있어야 돼. 집 뒤안과 장독대는 여러분들 작품의 상황 뭐야? 과거의 상이고 R 뭐야? R 뭐지? 그리움이라고. 외로움 X 치고 바로 넘어가야 돼. 정답 2번이야. 납득할 수 있겠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냥 X 치고 바로 넘어가는 거야. 자, 정답은 2번.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이거. 자, 2번 문제.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기. 이왕 한 김에 다음 시간에 보기 자세하게 할 건데, 보기 의미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보기는 밑에서 넷째 줄 봐봐. 이처럼부터 정리하는 거야.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밑줄 딱 쳐. 이질적이고 비일상적 연계입니다. 사물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첫 번째. 됐니?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이 경우는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죠.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자체는 그 뒤에 자유로운 상상이다.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상상이 마지막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죠. 잠시만, 이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공간이 좀 적네요. 적으실 때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어디 적지? 자, 여기 적겠네요. 대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적으실 때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뭐 밑에 적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밑줄을 치든지.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 끊어. 당연한 이야기죠. 신비롭고 환상적이죠. 자, 기읍과 같은 표현도 신비롭고 환상적이면서 이중성, 그리움 밑줄 봐. 그리움. 야, 그리움은 작품의 주제니까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그냥. 그리움이고. 신비롭고 환상적이래요, 여러분들.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아마도 1번과 여러분들 연계되지 않겠네. 2번 선택지, 바다 위에 떠있는 바위와 기억이 가리키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아. 끊어. 비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거죠. 자, 왜 그럴까는 의문 밑줄 쳐봐. 뭐 때문이야? 이거죠. 자유로운 상상.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어떤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상과 대상의 본질, 요렇게 잘 이해한다. 요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다. 또는 요 부분이다. 왜냐면 어차피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2번 선택지, 왜 그럴까는 의문의 출발이다. 자, 4번 선택지, 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해의 몫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 아닐까. 마찬가지로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 4번 선택지, 자유로운 상상. 5번 선택지, 바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기억도 인간의 시선으로 포착한 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한계 인식 밑줄 쳐봐. 5번. 됐니? 정답은 3번인데 답의 결정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단순하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의 성을 표현하는 것 갖다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그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시 집중해야 돼.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인간과 뭐 한다고? 격리라고. 왼쪽에 인간과 격리라는 말 밑줄 쳐봐. 인간과 격리.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기억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밑줄 줘봐. 잠깐만. 답은 내가 단순하게 찍어낸다고 했어. 왼쪽은 분명히 인간과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서 인간과의 어떤 격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니? 오른쪽에서는 기억 또한 이상과 현실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잠시만. 격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차단 자체가 돼버리는 것이고, 얘는 멀어지는 거야. 동일 범주의 이야기 아니야. 잘못 섞였다고. 오늘 이야기했던 판단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 다시 이야기, 그게 팝아트야. 팝아트, not 팝아트라고. 똑같은 관점에서 선택지가 다 보여야 문학이든 독서든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크게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고전시가 작품 자체가 어렵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생각보다 고전시가 영역 되게 쉬워요. 그리고 되게 문학 전체에서 고전시가 가장 쉽습니다. 최소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능의 고전시거든요. 그리고 고전시가를 작품을 좀 많이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고전시가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 한번 딱 첫 차시 한번 딱 들어보면 와 정리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100%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내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중에 대략 2,000편을 본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2,000편 이상 봤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2,000편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작품 전체를 정리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전체 흐름들. 근데 그 흐름들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학교 내신이든 뭐든 배운 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전시가는 굉장히 이런 흐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시가 영역이 더 쉽고 현대시가가 사실은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현대시가 딱 하나 상황에 대한 반응만 좀 인지하자. 그러면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왼쪽에 여러분들 바로 격리고 오른쪽은 뭔가 괴리를 느낀다는 자체가 있다. 좌우가 안 맞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3번 찍었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알겠지?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요거 여러분들 하면서 이제 복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들 결론에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번 주에 있잖아요. 복이 없는 문제. 그냥 복이 없는 문제만 풀란 건 아닌데, 봐봐. 이번 주 여러분들 그 현대시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지문엔 문학 개념과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타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복이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이 있는 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요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틀렸다면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다는 건 있는 그대로만 읽어달라고.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왼쪽의 시어를 통해서 오른쪽의 좌우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시어를 통해서 오른쪽이 납득이 되는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요게 딱 되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 뭔가를 여러분들 과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런 감이 잡힐 겁니다. 자 김동명의 파초라는 작품이고요. 파초라는 작품이고, 요 중간 부분만 제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조국은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잠깐만요.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밑줄.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자, 가련하다라는 건 작품의 정서가 뭐야? 연민 아닌가? 이제 이런 거 느낌 좀 오지 않나, 여러분들? 뭔가 가련하다고 여러분들 치근하다는 거, 뭔가 대상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자에게 화자는 파초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 즉 여러분들 이 연민은 R. 그럼 실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있잖아요. 가련하다 보는 순간 R 딱 매겨버리고, 그 밑에 외롭구나 R 매겨버리고.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R 하다 보면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 작품의 어떤 반응이 보일 거야. 자, 밑에 외롭구나 R. 오늘 발음 괜찮은데. 자, 여하튼 혼잣말이었어요. 저 혼잣말.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두연 내려가면 이제 밤이 샤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면, 잠시만, 나는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원한다. 내가 바라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했나? 오늘 계속 강조했던 거다. 뭐? 소망이라니까. 소망. 잘 들었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들어가는 과제 부분에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김소월 작품, 아까 현대시 분석하기 작품이잖아. 첫 번째 지문에 바로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하실 때 이런 게 소망이면 그게 빨리 와닿으셔야 된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나는 너를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려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가리우자 여러분들 밑줄 딱 잡아. 그리고 잠시만 여기 하나 적어볼게. 이건 참고인데 있잖아. 후반부에서 명령형이나 껍데기는 가라. 푸른 별을 바라보자. 나는 공부를 하리라. 마지막 건 예문이 안 좋네요. 뭐뭐 하리라 라고 붙으면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잠깐만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나 미래형이 나타나면 의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극복 의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극복 의지가 있는 작품 적어두세요. 극복 의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보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 맨 마지막에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했으니까 가리고 싶다는 소망의 의미이자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이 작품 의지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1번에 1번 선택지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한번 빨간색을 끊어보세요. 자, 오늘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 머리맡에 둔다는 건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오른쪽에 어떻게 글자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오른쪽에 계속해서라는 말 밑줄 한번 치시고 오른쪽에 계속해서 밑줄 쳐보시고 이 말이 왼쪽 부분에 어떤 말과 똑같다고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겠어요? 또 또라는 말이죠. 왼쪽에 또를 밑줄 쳐봐. 왼쪽에 또라는 건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한다는 소리잖아. 계속해서와 연결시켜주세요. 왼쪽에 또와 오른쪽에 계속해서를 연결시켜달라고. 오른쪽에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 밑줄 치고 왼쪽에 어떤 말? 머리맡에 둔다. 지금 이 말 납득하겠나? 그러니까 왼쪽에 또라는 말이 오른쪽에 계속해서와 연결되고 왼쪽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이 말이 오른쪽에 돌보겠다는 의지로 연결된다니까. 2번 선택지.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끊어. 야, 오른쪽에 아끼는 밑줄 쳐봐. 왼쪽에 여러분들 어떤 말에 이런 밑줄 치면 너 인정해 줄 수 있겠나? 파초 뭐? 위해. 파초를 위해지. 그러니까 왼쪽에 파초를 위한 것이 오른쪽에 파초를 아낀다고 여러분들 공감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 자, 3번 선택지. 파초의 입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끊어. 왼쪽에는 치맛자락이야. 치맛자락 하는 순간 오른쪽에 엄마! 아니지, 여러분들. 치맛자락이 엄마는 너무 멀리 나간 이야기, 여러분들. 자, 잠시만. 여러분들 좌우가 지금 설명이 안 맞아.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이 파초는 여러분들, 자, 파초는, 자, 잠시만. 상황부터 정리해볼까? 뭐 상황은 관찰하는 상황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 파초는, 상황은 조국을 떠난 상황이야. 조국을 떠난 상황이라고. 얘 파초가 뭐냐면, 여러분들, 파초가 치맛자락에 지금 비유한 것을 보니, 자, 치맛자락이라고 내가 이야기할게.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하나 봐봐. 치맛자락이라고 했을 때 여성적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가능하다. 아니 보편적 생각. 선생님, 저는요 성의 문제가 좀 달라서 남자이지만 치마를 좋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보편적 사고야, 알겠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치마 입으면 여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남녀 평등, 불평등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치맛자라고 했을 때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끄덕여야 될 문제야. 이건 맞다고, 여러분들. 근데 여성 하는 순간 우리 엄마 떠올리면 안 되고 있어, 여러분들. 너무 멀리 나간 해석이라고.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엄마라고 좀 그렇고 모성적 존재라고 하자. 모성적 존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멀리 나간 해석이라는 거야. 왜냐면 여성에서 그 다음 엄마로 연결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치맛자락에서는 여러분들 모성은 안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게 내가 방금 뭐 해석의 범주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했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치맛자락은 여성적 존재다. 납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선택지에서 모성적 존재가 틀렸고 또 하나 강조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는 공포영화 셀판 봐봐. 아니 3번은 아니 말이 안 돼. 여러분 화자가 파초를 돌봐야지 파초가 화자를 어떻게 돌보니 여러분들. 공포영화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3번 선택 봐봐. 파초는 나에게 어떻게 파초가 어떻게 돌봐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화자가 파초를 돌보겠지. 그래서 이미 뭐 관계 자체도 맞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여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성은 멀리 나갔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선택지. 그럼 여러분 4번 선택지에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하는 것을 보니 끊어봐봐. 우리로 묶어 우리로 묶어 밑줄. 오른쪽에 어떤 말 밑줄 치면 이제 인정해 줄 수 있겠나? 일체감. 따라오겠나? 일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야 돼. 우리로 묶어 밑줄, 오른쪽에 일체감 밑줄. 그냥 이 말이 주석 없이 끄덕일 수 있어야 돼. 잠깐만. 우리로 묶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까 뭔가 일체감이 드는가 보네. 라고 했을 때 뭔가 필터링의 생각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라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 말이 이 말로 했을 때 내가 인정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적을 게 없어져요. 해석을 하는 게 적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적용이 여러분 안 되는 거 바꾸면 적을 게 많아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보셔야 된다. 자, 5번 선택지.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끊어. 자, 마지막으로 해보자. 실현과 고난 오른쪽에 밑줄 쳐봐. 오른쪽에 실현과 고난 밑줄 치면 왼쪽에 어떤 말에 밑줄 치면 너 인정해 줄 수 있겠나? 차가운 겨울바람 이거죠. 맞죠? 차가운 겨울밤 밑줄. 실현과 고난 좌우 연결시키면 끄덕일 수 있겠죠. 요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문학 진짜 현대식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할만한 영역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요. 오늘 있잖아요. 과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과제 목차 맨 앞에다 딱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네 지문을 한 번에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웬만 한 번에 하시고. 이번 주는 기상 6시 30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뭐 한다?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매일 한다. 밀리지 않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과제 조정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 시험 봐야 될 친구들은 그냥 착석에 있으세요. 바로 그냥 치고 빨리 마치는 걸로 할게요.